요즘 라운드를 나가보면요. 잔디가 좀 서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아쉽게도 잔디가 다 누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운드를 다녀왔는데요. 날이 좀 풀려서 좀 따뜻해서 잘 치겠지 하고 나갔는데 잔디가 초록색 잔디가 되면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노란 잔디가 돼서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 잔디를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타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뒷땅도 많이 나오고 뒷땅 치고 탑볼 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연습을 좀 안 하고 라운드를 좀 덜 나가시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조금 더 많이 속상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봄 라운드 정타율 높이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라운드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저도 정타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당장 우리 생방송 하는 거 정타율인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고뇌하면서 연습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축 고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골프 스윙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축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선 스파인 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이 우리 머리 축을 좀 잡아보자라고 크게 잡아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스윙을 할 때 굉장히 역동적인 동작이 1초 만에 일어나죠. 1, 2초 만에 일어나는데 그때 상체가 움직이고 하체가 움직일 때 내 동작이 아까 김영주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팩트 동작이 그대로 잘 나오려면 뭔가 잡아줘야 하는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축이 머리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다시 이만큼 돌아와야 정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우리 몸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상의 판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몸을 회전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머리도 같아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머리 위치에 내 머릿속에 이 직사각형의 틀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서 절대 나가지 않게 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선을 공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김세환 아나운서가 그랬죠. 골프 칠 때는 헤드업 하지 말아라. 맞아요. 공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김세환 아나운서 어때요, 요즘에?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 저 같은 아마추어 골퍼는 공 좀 끝까지 봐라 맞아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을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는데 시선이 너무 공을 봐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백스윙을 할 때 회전이 되질 못해요. 그냥 머리를 가만두고 공을 바라보면 제가 굉장히 유연한 편이거든요. 네. 유연한 저도 어깨가 거의 돌지 않았죠. 팔로만 거의 이렇게 잡아 빼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공을 보라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의 네모의 틀에서 머리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머리도 회전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왼쪽 볼, 오른쪽 볼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네모난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선을 묶어놓고 가다 보면 나는 가야 돼 하면서 오히려 좀 과도한 체중 이동을 하고 과도한 여기 스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깨를 넣어주면서 고개가 살짝 어떻게 되죠? 약간 고개가 네. 돌아갔어요. 맞아요. 고개가 왼쪽 볼이 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왼쪽 볼이, 왼쪽 뺨이 공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면 그냥 어깨가 저절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축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아마추어 골퍼분들 스윙을 보면요. 나는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백스윙을 많이 가다 보면은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몸통의 회전 양보다 고개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축을 잡아놔야 돼요. 우리가 이 큰 몸이 역동적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그냥 툭 쳐도 제대로 맞아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공을 보고 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고개 양옆으로 돌리는 것까진 괜찮고 조금의 움직임은 있어도 돼요. 너무 잡아놓으면 우리 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의 틀 안에서 움직여주자.
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부터 자 이제 고개를 잡아놨어요. 우리 또 무슨 얘기 많이 들어요. 채를 던져라. 그렇죠. 채를 던져라. 제일 많이 듣는 그쵸? 넘버 투죠. 맞아요. 채를 던질 순 없지만 네. 던지란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채를 어떻게 던지냐? 자, 제가 채를 던져라 얘기를 왜 했냐면요. 채를 던져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세요. 보시면 이렇게 채를 어. 던졌죠. 네. 오면 같이 던져요. 네. 이러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 머리 축을 잡아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안 되죠. 이럴 때 머리를 두고 왼쪽 발 쪽으로 체중만 가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머리를 두고 왼쪽으로 체중이 가면 정타를 맞출 수 있다. 정말 쉬운 얘기지만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체중을 가는데 오른쪽 발에 체중을 두면 던져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김세현 아나운서를 딱 쳐다보면서 던져질까요?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큰 축을 잡을 때는 머리를 놓고 머리에 움직이면 좌측, 우측 시선은 너무 두 눈이 다 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왼쪽 눈이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고 임팩트 시에도 왼쪽 눈이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평상시에 공을 째려봐라라고 그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지금 전지선 프로가 하는 얘기인 거죠? 맞죠. 네. 사실 이제 사람의 몸이 공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이게 회전의 가동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고개가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식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의 연장선이 척추 각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코랑 척추 각도랑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똑바로 보게 되면은 척추 각도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서 가는데 음. 코의 방향은 그대로 있으면 사실 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회전이 정말 안 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지선 골퍼가 얘기했듯이 이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 아니면 뭐 턱이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스윙해 주시면 회전의 가동범위가 훨씬 커져요. 그렇죠. 네. 완벽합니다. 네, 이제 머리에 축을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에 가볼 텐데요. 사람이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별도 다르죠, 신체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르고 또 제일 중요한 유연성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유연성이 없는 분들 혹은 너무 많은 분들, 일단 없는 분들, 유연성이 안 되는 분들은요, 백스윙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왼쪽 팔이 굽어져요.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나는 펴고 싶은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펴고 싶은데 안 펴지는 분들은 유연성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갔는데 오른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래요? 몸이 가고 싶은데요, 안 가져요. 이건 가세요가 아니라 안 가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을 그냥 이렇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요, 정말 내가 회전을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느낌으로 보여드리면, 네. 자, 왼팔이 굽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굽어지고 음. 내가 더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더 오, 갑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 제 몸 어때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네. 네. 그리고 오른팔을 잡아 빼는 분들도 어깨 턴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어깨 턴이 안 되니까 더 가고 싶어서 가지만 스웨이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팔을 이렇게 벌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래도 좀 우스꽝스럽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보상 동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 동작이 안 좋은 동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스윙을 가서 내가 더 이상 안 가 싶으시면 오른쪽 골반을 조금 뒤로 빼보세요. 오른쪽 골반을 네. 골반을? 백스윙을 올려서 내가 안 간다 싶으면 오른쪽 골반을 조금 뒤로 빼보면 내 느낌에는 오른 무릎이 살짝 펴지고요, 골반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백스윙이 안 되는 분들, 갔다가 오른쪽 골반이 살짝 빠졌어요. 그런데 오른발도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간혹 굉장히 있어요. 많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할 때 또 들렸죠? 그러면 왼쪽으로 갈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생크도 나고 아까 김영주 프로가 얘기했던 우측 어깨가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서 좀 안 좋은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보시면 오른쪽 골반을 뒤로 샷.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오른쪽 골반을 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빼더라도 오른발 엄지가 지면을 딱 잡고 있다라면은 힘이 전혀 분산되는 느낌이 안 드네요. 맞아요. 골반을 빼면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딱 하려는 찰나에 고윤성 프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제 레슨인데 말이죠. 자,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을 했을 때 얘를 빠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좀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회전을 하고 뺐는데 엄지발가락 안 눌려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발바닥을 보면 아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치 부분을 조금 눌러주면서 얘를 빼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제대로 된 꼬임이 생기는데 그냥 여기를 빼버리래 하고 빼버리면 그렇죠. 체중도 왼쪽으로 실릴 수도 있고 오른발이 이렇게 들려버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윤성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엄지발가락을 조금 지탱을 해보면서 백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엄지발가락을 조금 더 지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골반은 빠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딱 잡게 되면 봤을 때 네. 체중이 제대로 꼬임이 제대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골반을 빼면서 오, 샷. 샷. 이게 보통은 이제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일단 상체의 꼬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 네. 때문에 좀 어떻게든 가보려고 백스윙을 맞아요. 이렇게 범위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한다면 또 이렇게 꼬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왼팔이 접히거나 오른팔이 벌어지는 분들은 내가 더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더 쉽게 우리 큰 근육을 쓰라고 했잖아요. 큰 근육인 오른쪽 골반을 살짝 뒤로 빼주면서 보다 편한 회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축도 잡고 백스윙도 잘 돌렸는데 이제 그 다음은 다운스윙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이런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백스윙을 잘 갔거든요. 이게 접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골반을 살짝 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올 때 아까 김영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지면을 이용하면서 내려오질 못하고 이렇게 풀려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갔는데 왠지 뒤로 빠졌다는 생각이 공이랑 좀 멀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때 빨리 일어서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빨리 일어서면 손이 먼저 빨리 풀려서 그렇죠. 손등이 왼손등이 하늘을 보는 약간 스쿠핑이 된다 그러죠.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염원은 갔다가 와서 왼쪽 손등이 맞고 나가는 게 염원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손만 와요. 손만. 네. 이런 분들 식으로. 특징이 보면은 이 공이 잔디 위에 예쁘게 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이 좀 타이트한 양잔디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바로 티나더라고요. 컨택 미스, 뒷땅, 탑핑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바로 앞에 철퍼덕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볼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러죠. 나는 조선 잔디가 좋다. 맞아요. 양잔디 싫다. 네. 조선 잔디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선 잔디도 이렇게 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맞추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백스윙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우리 왼손등이 공을 좀 바라보는 느낌으로 내려는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백스윙에 갔는데 내 왼손등이 공을 바라본다고 이런 느낌으로 내려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운스윙이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스쿠핑이 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근육보다 항상 큰 근육을 쓰라고 했잖아요. 큰 근육인 내 상체와 내 명치 부분이랑 내 손등이 같이 지면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내려오면 좀 더 쉽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상체랑
이렇게 명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 줘야 돼요. 아까 김영수 프로가 일어나지 마세요. 이 순간까지는 일어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똑같아요. 명치가 공을 좀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서 이런 식으로 치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어나기 때문에 스쿠핑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연습 방법이 있어요. 볼 치기 전에 이미지를 백스윙에 갔다가 아까 제가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과하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치마 리고 있어서 좀 흉할까봐 과하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김영수 프로가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들도 네. 특히나 이제 타이거 우즈도 이런 동작을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스커트 훈련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제 타이거 우즈가 SNS에서 많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으냐면은 백스윙 탑에서 힙을 이렇게 뺐었죠. 네. 마치 스쿼트를 하는 측면에서 것처럼. 보면은 더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이제 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클럽이 확실히 지나가기가 편해가지고 타이거 우즈도 느낌상으로는 왼 골반이라 왼 힙을 되게 뒤로 많이 빼서 이렇게 거의 기역자처럼 느낌상 네. 예.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런 다음에 임팩트. 맞습니다. 고마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치마를 입어가지고 네. 좀 흉할까봐 시청자분들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네. 네. 덕분에 정확하게 언제든지요. 봤어요. 네네. 김영수 프로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저런 동작을 진짜 하고 공을 치면 이 상체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저 동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친다고 하면 상체가 공이 맞을 때까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동작을 안 하고 치게 되면 치실 때 이런 동작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좀 과하게 많이 반대로 동작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스윙을 할 때 보면 정말 이만큼 바뀔까 말까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프로가 보여준 그 동작 제스처를 좀 하고 공을 치셔야 조금 더 정타에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네. 있어요. 우리가 임팩트를 잘 치기 위해서 아까 김영주 프로가 여러 가지 레슨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레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레슨을 들으면 꼭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세요. 프로님, 그래서 어느 각도로 내려와서 어느 각도에서 풀리고 맞아요. 몇 도에서 공을 맞춘 다음 발사각을 이용하여 어떤 앵글과 하면서 어디서 내가 몸을 좀 풀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알아요, 김세현 아나운서? 아니요. 고현성 아나운서 알아요?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김영수 프로 어떠신가요? 고개를 저어요. 아이고야. 왜냐면 근데 저 이해는 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배울 때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연습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해야지. 공감은 가는데 사실 너무 어렵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임팩트의 요 구간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각도가 어떻게 내려와서 이 면이 페이스 면이 공에 맞아서 나갈까 여기만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거에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스윙이 아니라 탁탁 끊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타를 맞추고 조금 정타에 맞추면 좀 힘을 덜 들여도 공이 제대로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임팩트 구간보다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팔로스로 해주는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임팩트의 요 부분보다 뭐라 그럴까 여기 릴리스하는 이 포인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김영수 프로와 제 오늘 레슨이 좀 일맥상통한 게 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를 신경 쓰지 말고 릴리스 포인트를 생각을 해준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그대로 쑥 지나가겠죠. 네. 이렇게 임팩트 공이 맞는 이 순간은 그대로 지나가야
정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순간순간 이 구간에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기보다는 네. 지나갈 때 이게 과정 속에서 녹아서 한 번에 나오게끔 오히려 이쪽 릴리스 구간에서를 더 생각해 줘라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주선 프로가 아직 잔디가 다 올라오지 않았을 때 또 임팩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또 지금 질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로님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백스윙 할 때 왼무릎이 굽혀지는 올바른 방향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지금 질문을 들어보면 백스윙 할 때 왼무릎이 굽혀지는 올바른 방향이 궁금하다고 하신 게 맞죠? 네. 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거를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항상 우측 골반을 뒤로 빼주세요. 우측 무릎은 살짝 펴줘도 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빠지고 펴졌죠? 네.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안 돼요. 왼쪽 무릎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무릎 쪽으로 따라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는 나와도 되는데 느낌이 앞으로 나가는 것과 옆으로 오면서 나가는 거 굉장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느낌이 왼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 쪽으로 살짝 따라 들어와 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건 자연스러운 굽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갔을 때 내가 체중이 왼쪽 발이 받는다? 이건 안 돼요. 네. 앞으로 나오지 말고 옆으로 살짝 더 가주는 건 괜찮다. 네. 네. 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V13님의 질문입니다. 잔디가 별로 없고 모래가 많을 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잔디가 별로 없고 모래가 많을 때. 모래가 페어웨이 많을 때. 벙커나 맨땅 같은 지점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저만의 꿀팁일 수도 있어요. 스윙은 솔직히 뭐 그렇게 치세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을 칠 때 김세현 아나운서 어디를 바라봐요? 어느 면? 옆면이요. 오른쪽? 네, 오른쪽. 우리 쳐야 되는 면? 네. 모래가 많은 페어웨이 벙커나 약간 모래가 많은 잔디는 왼쪽 면을 바라보세요. 네. 오, 왼쪽 왜냐면 오른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갔다 내려올 때 오른쪽을 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오. 왼쪽 면을 좀 더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안 봤던 곳이기 때문에 시선을 조금 더 둘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더 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손목을 살짝 세우세요. 손목을 세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우리 어프로치 할 때 손목을 각을 죽이고 있으면 뒷땅 날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조금 뒷땅을 방지할 때는 힐 쪽을 좀 세우잖아요. 세우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처럼 어드레스를 해서 페어웨이 벙커예요. 여기서 내 손목 각도를 살짝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세워주고 치면 저처럼 지금 탑 올랐잖아요. 절대 뒷땅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공만 가볍게 이제 맞는 느낌으로 네, 들어가네요. 맞아요. 그래서 손목을 살짝 높이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도 배워봤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굴리님의 질문입니다. 다운스윙 시 오른 팔꿈치는 몸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 맞아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 이런 네. 거. 갑자기 침이 나오네. 자, 다운스윙 시 오른 팔꿈치를 어느 정도 어느 각도로 떨어뜨려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다운스윙 망한 거예요. 안 돼요, 진짜. 왜냐면 예전에는 왜 팔꿈치 이렇게 여기 붙여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 주니어들 여기 멍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연습한다고. 내려올 때 오른 팔꿈치를 어느 각도, 언제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냐를 신경 쓰지 마시고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요. 왼 무릎이랑 왼 발바닥을 좀 더 차보세요. 그러면 차준다. 얘는 자연스럽게 끌려 내려와요. 아.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시고 여기서 어느 각도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임팩트는 끝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죠. 네. 임팩트 어느 각도에서 각도 뭐 몇 도로 들어와서 이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팔꿈치 떨어지는 거 말고 오히려 생각을 왼쪽 발바닥과 무릎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쳐준다면 자연스럽게 몸에 내려와서 떨어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보통 우측 팔꿈치의 모습을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붙여서 오는 경우보다는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는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붙어서 오기 위한 좀 좋은 연습 방법 없을까요?
아. 사랑합니다. 찐 리액션이네요. 네, 맞아요. 백스윙이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네. 이 순간에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붙여서 내려오시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자, 백스윙 갔어요. 우리 왼쪽 어깨 있죠? 왼쪽 어깨가 보다 빠른 느낌으로 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붙는 느낌이 붙죠. 있죠. 네. 네. 여기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풀려요. 네. 그렇네요. 고윤성 프로가 아까 김영주 프로랑 제 레슨을 잘 못 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오른쪽 어깨가 붙으려면, 자 보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붙으려면 왼쪽이 빠져주면 붙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주지 못하고 임팩트 순간으로 올 때 다운스윙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더 먼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서 맞는 거예요. 네, 고윤석 프로는 이제 아마추어의 눈높이에서 네. 좀 더 이제 정확한 레슨을 또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봄 라운드의 정타율을 높이는 비법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핵심만 짚어드립니다.